네, 안녕하세요. 드랍 더 비트 팟캐스트 5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팟캐 호스트 양일수이고요. 벌써 5번째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손주리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주리 씨는 제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나갔던 채식 식사 모임에서 만났던 분이고, 여러 차례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주리 씨가 말씀을 되게 재밌고 조리 있게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나 SNS 활동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화가 거의 2시간에 육박을 하는데요. 제가 주제별로 시간을 표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저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욕이나 칭찬이나 유튜브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어저께까지는 진짜 추운 가을 날씨였는데 오늘은 덥더라고요. 오는데. 오케이.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제가 채식 관련 일을 할 때 자주 모임에서도 뵙고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에서도 자주 뵙던 손주리 씨를 모셨습니다. 주리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제가 지금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갤러리에서 아트페어를 나가서 아트페어 준비하느냐 정신없이 보내고 있고 또 논문 준비하느냐고 졸업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논문 준비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전공이 뭐죠? 저 예술학이요. 예술학? 예술학이면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술학이라 하면은 정확히 많이 되는 직종이 큐레이터, 그러니까 학예사인데 네. 이제 저희 과는 좀 더 현대미술 쪽으로 미술사학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네. 현대미술을 다루는 미술사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술 그렇군요. 비평가, 미술사학. 큐레이터 이런. 근데 또 역사학은 또 아니고. 그러면 논문은 말해주셔도 모르겠지만 뭐에 관련해서 내용이 뭔가요? 논문은 지금 헨리 다거라는 미국의 아웃사이더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작품을 이제 미셸 푸코의 권력학과 이제 결합시켜서 그분이 이제 삶에서 살아왔을 때 있었던 이렇게 지냈던 기관들 그런 뭐라 그러지? 공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기관이라고 장기가 아니고 그런 무슨 학교 기관? 네, 기관 맞는 것 같은데. 학교 병원 이런 기관들이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좀 권력학적 관점에서 좀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 하려면 책 진짜 이만큼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권도 안 읽었어. 지금 난리 났어. 진짜. 그렇군요. 네. 제가 주리 씨가 유튜브 채널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독자로서 계속 봐왔고, 근데 거기서 이제 미니멀리즘이나 채식이나 이런 주제를 잘 다루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두 주제에 관심이 있는 주제고,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대충 그 정도만 생각하고 불렀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채식 관련해서 먼저 그냥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좋아요. 그럼 주리 씨 그냥 게스트마다 제가 하는 고정 질문인데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계기. 이거야 한 1000번 하셨으니까. 1000번 할 때마다 얘기가 달라져. 일단 가장 최초의 기억으로 간다면 대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채식 동아리란다. 그 환경보호 동아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환경보호 동아리가 이제 정말 소소한 것들, 뭐, 불 끄기, 아니면은 이면지, 학교에 있는 이면지를 모아서 뭐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이런, 아니면 교내에 있는 텃밭 가꾸기, 그래서 거기서 키운 부추로 뭐 부추전 만들어서 축제에 팔기, 이런 식으로 좀 소소하게 뭐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동아리였어요. 그게 제인 구달 선생님 아시죠? 알죠. 그 제인 구달 선생님이 미국의 루츠 앤 슈츠라고 뿌리와 새싹이라는 그런 동아리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생긴 거고, 거기에 이제 제가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을 때 동아리 회장 언니가 채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채식주의자였고, 네. 이제 거기에서 또 지내면서 거기 사무국에 계신 직원분들도 채식주의자였고, 이래서 딱 보면서 채식을 하는구나. 근데 전혀 거부감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냥 채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언니를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페스코 채식을 한 달 정도 했었는데, 네. 진짜 그냥 완전 때려쳤죠. 그냥 이렇게 때려쳤고, 저는 그때 환경이라 하면은 뭐 전기, 물, 뭐 진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정도로만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환경이 이제 동물을 보호하면서 그런 동물과도 관련되어 있다고는 커넥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 머릿속에.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일회용품 안 쓰고, 내가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내가 수저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지, 전혀 채식을 해야겠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에 계신 이모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끝내고, 이제 미국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런 독서 리스트를 주잖아요. 꼭 읽어야 되는. 네. 그런 필독서 이런 거를 주는데, 거기에 그 조나선 사프란포의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 그걸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표지가 진짜 멋있어요. 표지가 약간 형광녹색에 이렇게 글씨가 타이포로 맞아요. 막 써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진짜 멋있다. 근데 제가 또 시각 디자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냉큼 샀어요. 그 영어 버전으로. 근데 이제 영어 버전이니까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집에 냅두고 있다가 이제 한국 버전도 사실 표지가 예뻐서 샀어요. 전 좀 표지가 예쁘면 잘 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약간 책을 컬렉팅을 했었는데, 그런 표지를 예뻐서 샀는데 또 안 읽었죠. 뭐 관심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니까 읽지 않았는데, 대학원 들어오고 나서 초반에 그거를 갑자기 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책장에 그게 보여서 읽고 싶어져서 읽었는데, 그냥 아무런 계기가 아무런 없이. 계기 없이 그냥 저 책 읽고 싶은데 갑자기 그럴 뭐 때가 이래가지고 있죠, 가끔. 읽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그런 닭이 A4 용지만한 못한 곳에서 살고 있고, 그런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2년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뭐 되게 그런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갑자기 채식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밤을 꼴딱 새면서 그런 관련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유튜브에 막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는 난 채식을 하는 게 너무 맞는데, 솔직히 고기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는 케이크도 좋아하고 고기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채식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제 동생이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달마시안 강아지를 입양을 했었어요. 네. 샵에서, 강아지 샵에서 입양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약간 샵에서 온 친구들은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또 그 친구가 병에 걸려서 아팠어요. 근데 또 그 친구네 집에서는 강아지를 또 무서워해가지고 저희 집에 약간 낮에 맡겨놨다가 밤에 데리고 가고, 아니면 주중에 맡겨놨다가 밤에 데리고 가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아지를 돌보고 보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계속 치료도 받고 이러던 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정도까지 얘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하던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애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계속 치료만 받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이렇게 지금 유수 씨네 집처럼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새벽에 집에 있었는데 어디서 막 이렇게 비명 소리 같은 게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방에 가보니까 동생 방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동생 방에 가보니까 강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기존에 강아지 2마리가 지금 있는데 강아지를 지금 7, 8년 넘게 키우면서도 한 번도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애들이 아프면 깨갱 이런 소리는 내지만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 느낌은 좀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비명을 애가 지를까 이런 거 보면서 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애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먹는 고기들 그런 동물들이 다 저렇게 똑같이 아파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좀 느끼게 되면서 해봐야겠다. 어떻게 안 되더라도 그냥 일주일만이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2년이 됐네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채식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 비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비건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굉장히 과도기도 많았고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나도 상처를 받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이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채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소외가 되고 제 커리어에 좀 지장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채식 모임을 가면서 그런 좀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일해도 괜찮은 직업을 그러니까 뭔가 같이 먹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가진 분이 많거나 아니면 또 거기서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도 도시락을 싸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용기 있게 잘 하지 못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트러블이 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내가 완벽한 비건임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교조적으로 좀 채식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도 너 약간 너무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생활 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런 뭐라 그러지? 이름이 생각 안 나. 멸치 육수나 이제 육수 안에 든 이제 면이나 채소 같은 거 그런 거는 먹으면서 비동 채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먹거나 그럴 때는 100% 비건을 지키고 있고 꼭 회사에서 타인이랑 먹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너 때문에 주리가 먹을 수 있는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드시고 싶은데 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저는 고깃집만 아니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말한 다음에 제가 그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먹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비건이 무슨 훈장처럼 맞아요.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는데 너무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약간 제가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연습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랑 어디 가서 먹을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먹는 게 걱정돼서 그냥 먼저 집에 온다든지. 맞아요. 근데 그런 이제 제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 좀 절충안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비덩 아니면은 뭐 페스코, 그러니까 멸치 육수까지 조금 먹는 페스코 그 정도가 그 정도를 하고 밖에서는 집에서는 비건 채식을 하고 있고 약간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채식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100명의 채식인이 있으면 100가지 채식법이 있다고 진짜 누가 뭐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비건만이 정답은 또 아닌 거고 약간 자기가 이렇게 그런 동물을 아끼고 건강을 생각하고 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선이 필요한 거지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 나를 내 삶까지 희생시켜서 이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꾸준하게 유지하고 즐길 수 있는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채식하면서 조금 트러블도 있었고, 네. 직장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뭐 직장 생활할 때에 힘들었던 거, 아니면 친구와의 어떤 에피소드, 아니면 가족과의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가 힘들었는지. 일단 가족들과는 네.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제가 멸치 육수를 아예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수까지 들어가 있거나 이제 교차되어 있는 것까지 전혀 먹으려 하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근데 엄마한테는 되게 멸치 육수가 마지막 자존심인 거예요. 요리에, 엄마 요리에. 그래서 내가 나는 따로 해 먹을게. 그래서 엄마가 근데 이제 자신의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소외감 같은 거를 좀 받아 하셨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요리를 했는데 저를 위해서 고기나 해산물을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또 버릇이 있다 보니까 조미료에 있는 그런 젓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를 살짝 뭐 육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잖아요. 맛을 위해서. 액젓 같은 거. 액젓 같은 거를 딱 넣는데 내가 그거 넣었다고 또 안 먹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난 고기 뺐는데 이것까지 안 먹는 거였어? 이런 거에 좀 충격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조금 엄마가 너 너무 교조적인 거 아니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를 이해 못하고 막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엄마를 막 이러는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약간 타협하면서 거기에 있는 채소는 먹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비건 식당이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막 아니었다 이러는데 이미 다 드신 거고 막 이런 경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살면서 외식을 한다면은 100% 비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약간 의도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채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아니면 이제 좀 나이 많으신 좀 약간 5, 60대 아버님들 막 이런 분들이 막 약간 너 이러면 빨리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이제 막 이런 거 안 먹으면 힘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또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잘 대응을 하죠 지금. 그러면은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네. 누군가 이제 주리 씨한테 와가지고 채식 왜 해? 라고 물어보면은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한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맞아요. 상황마다 다르고 그리고 1분짜리 답이 있고 30분짜리 답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3박 4일짜리 답도 있을 수 있고 근데 1분짜리 답을 1분짜리 답을 주리 씨의 레퍼토리가 있으면은 뭐예요? 1분짜리 답? 이제 좀 1분짜리 답은 보통 제가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말일 거예요. 만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면 한 10분짜리 답을 하겠지만 1분짜리 답은 됐고 나 밥 먹을 거니까 조용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저 동물 먹기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동물 먹기 싫어서요. 이런 적도 있고. 근데 동물을 먹기 싫어서요가 사실 팩트긴 한데 약간 어떻게 조금 가시가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상적인 답이 뭘까를 늘 고민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주리 씨 전에 이제 팟캐스트 나오신 분이 이제 지우 씨라고 아직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그분한테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은 누가 그 질문을 채식 왜 해라고 물어보면은 먼저 진짜 알고 싶어? 이렇게 되묻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면 10분짜리가 나가고 그냥 지혜롭네요. 약간 진짜 공격이 들어온다고
느꼈으면 그냥 1분짜리가 나가고 약간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네.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시간을 가진 친구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아 이거 진짜 긴데 괜찮겠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해줘 궁금해 이런 친구가 있고 막 아 그래? 막 이런 친구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는 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진짜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다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조금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말하려고 하면은 이제 관심 없어서 그냥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 이제 그만 얘기하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주리 씨한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만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분이랑 만나셨을 때 그분이 채식을 안 하고 계셨죠? 안 했죠. 네. 혹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네. 페스코에 가까운 플렉시테리안. 멕시코에 가까운 플렉시테리안. 근데 이제 평소에는 고기를 전혀 안 먹는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축구 모임에 갔는데 뭐 끝나고 다 같이 뭐 할 수 없이 치킨을 먹으러 갔다. 이러면 뭐 굳이 체밍아웃을 하진 않고 그냥 먹긴 하는데 그런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뭐 먹으러 가면 그냥 뭐 초밥 먹었어, 뭐 파전 먹었어 이 정도로 바뀌었고 옛날에는 많이 고기를 먹으러 가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만날 때는 거의 비건을 하고. 진짜 축구 모임은 진짜 힘들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느낀 건데 남성분들이 이제 남성들 사회 안에서 채식을 한다고 밝히기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채식을 하고 나서 누군가를 아직 만난 적은 없는데 앞으로 만날겠죠? 만나야 하고 어쨌든 근데 제가 살짝 걱정이 조금 앞서는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채식을 한다고 말을 하고 그게 당연히 오케이를 했으니까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겠죠. 근데 이제 만남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초반에는 그냥 그게 좀 신기하고 재밌고 해서 채식 식당을 막 탐방을 다니고 할 수 있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1번은 내가 상대방한테 계속 내 요구사항을 이렇게 강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요구하는 자격이 과연 나한테 있나 약간 그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설령 뭐 좋다 해도 별 생각 없다 해도 과연 내가 이런 신념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계속 이걸 요구할 자격이 나한테 있나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채식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제 오래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채식을 해야지 이 만남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도 있고. 근데 지금 주엘 씨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그걸 좀 조율을 하나요? 네, 아까 이수 씨가 내 신념을 강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강요하시면 안 되지. 이게 집착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 내 신념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남한테 그렇게 막 하는 거는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신도 전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꼴과 뭐가 다를까? 왜냐면 강요를 하는 거니까.
뭐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렇죠.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막 축구 보면서 치킨 먹었다 이러면은 뭐 치킨을 먹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 닭을 먹을 수 있어? 막 이럴 때 있어요, 진짜. 막 너 불쌍하지도 않냐?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있는데 그래 놓고서도 내가 또 왜 이랬지? 약간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저는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졌냐면은 싸운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2달 동안 산티아고를 걸었잖아요. 네. 옛날에 2달 동안 걸은 게 아니고 2달 동안 유럽에 가 있으면서 한 달을 산티아고를 걸었는데 산티아고 순례자길. 네,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작년 여름에 갔다 왔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매일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수요미식회를 보는데 너무 맛있는 맛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음식이 제가 먹을 수 없는 뭐 고깃집, 해산물집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한번 가면 좋을 텐데 둘 다 맛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 데를 못 가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내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만 하면서 싸웠었거든요. 엄청.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막 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 도움이 됐던 건 같이 채식 관련된 책을 읽고 일단 비건 페스티벌이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가 채식에 대한 막연한 즐거움을 모르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뭐 맞춰준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전에 만났던 이제 잠깐 데이팅했던 남자들 보면은 채식하는 여자 못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고 맞춰주는데 나는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 너는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상처는 되는 거야. 내가 채식을 한다는 이유로 데이팅 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게 너무 조금 속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채식을 했었거든요. 지금 만나시는 분이요? 아니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 네, 지금 만나시는 지금 네.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건강상 이유로 채식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해가 있고 자기한테 고기가 안 맞는 걸 자기도 알아요. 고기를 먹으면 턱에 호르몬성 여드름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새해 첫날에 저번에 고기 먹고 와서 토했어요. 얘는 심지어 와가지고 그 너무 안 맞아서.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뭐 사회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저랑 만나서 채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진 걸 아니까 뭐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채식에 대한 편견이 좀 바뀐 거는 비건 페스티벌을 갔는데 약간 채식하는 사람 하면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뭔가 공격적일 것 같고 막 그런 거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막 정육점 간판 부셨다 막 이런 거니까 그리고 막 강요하고 막 좀 이렇게 널디하고 막 이런 느낌이 강한데 막상 비건 페스티벌 가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그냥 너무 행복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딱 저랑 이제 갔다가 처음 비건 페스티벌 갔다 이제 오는 길에 나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다들 표정이 평안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채식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 제가 막 채식 한 끼 일하고에서 뭐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저를 따라서 저 때문에 이제 비건 식당 이런 거 많이 갔거든요. 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고 이제 거기 만나는 분들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이제 채식 나쁘지 않은데 나도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이제 제가 막 이거 다큐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좀 던지고 막 인스타에 올라오면 야 이것 좀 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책 같이 읽고 그런 비건 행사 같이 가고 이랬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정리해서 말하면. 또 어떻게 주리 씨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로를 그러니까 같이 둘이서 같이 한 팀을 이뤄서 음, 어떤 시련을 돌파하는 어떤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약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어딜 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되게 값진 경험이 맞아요.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지금 남자친구분한테는 채식이 스트레스 요소는 아닌 거죠? 그쵸. 본인이 원해서 음. 자의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할 때도 그냥 마인드가 약간 이랬어요. 나는 항상 언제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너랑 만날 때는 채식하는 거 괜찮다. 왜냐면 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저한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섭섭해하고 또 강요하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레리꼬 약간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주리 씨는 이제 남자친구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 건데 주리 씨가 영향을 계속 끼쳤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 주리 씨가 원했던 상황에 이른 거잖아요. 나 마녀 같아. 조정해봐. 근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남자친구분한테 약간 부채의식 같은 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시? 어떤 거? 부채의식. 그러니까 얘는 나를 위해서 이 정도를 해줬는 나는 약간 그런 빚을 진 것 같은. 근데 네. 이거 너무 커플 인생 너무 그래요? 그런 거긴 한데 네. 약간 항상 미안한 감정이 있긴 해요. 왜냐면은 친구가 저희 관계에서 많이 조금 희생을 많이 해줬거든요. 친구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네, 네. 친구라고 원래 동갑이어가지고 아. 친구가 많이 희생을 해줬고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항상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참 성숙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제가 많이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약간 생기고 나서 걱정해도 늦지 않는 걱정이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그 친구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 쳐도 뭐 제가 추천하는 책도 읽고 다큐도 보고 그래 나도 채식할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랑 채식 관련 모든 것을 함께 해준다고 쳐도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근데 네. 저는 약간 사랑의 언어 아세요? 혹시 5가지 사랑의 언어? 아니 잘 몰라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약간 심리학이나 뭐 기독교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언어가 뭐가 있냐면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선물, 봉사, 또 하나 뭐였지? 인정해주는 말. 이렇게 5가지인데 그걸 검사를 인터넷에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항 체크해서 이렇게 개수로 따져서 하는 건데 저는 1위가 인정해주는 말이고 남자친구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거, 제 커리어, 뭐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거를 인정해줄 때 그래, 잘한다, 이럴 때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남자친구는 좀 함께하고 같이 있고 그런 게 조금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좀 남자친구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더 좋았던 거고 남자친구는 그걸 하면서 이제 같이 가고 여행도 많이 하고 막 채식 3방을 하자 이러면서 막 제주도에 가서 채식 식당 다 부시자 막 도장 깨기 이런 거 하면서 같이 다니고 또 지금 사진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그거 하면서 많이 같이 다니고 막 이러면서 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수 씨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다 이러면은 그만큼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봉사다 이러면은 이제 여자친구의 이제 삶에서 많은 부분을 봉사해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언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잘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서로 맞춰주면은 그거 이제 뭐 일수 씨가 그런 만약에 채식하는 걸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자기 리해해주고 이런 게 부분이 크다면은 일수 씨도 그게 인정해주는 말이 좀 사랑의 언어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해보세요. 인터넷에 찾아서 이거 끝나고 해보세요 한번. 인터넷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찾아보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뭐 사귀기 시작할 때 그런 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해보면 이 친구는 뭐 선물이 사랑의 언어다. 선물 강조. 그럼 뭐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 쓰면 되는 거고 장난이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랑의 언어를 잘 해서 뭐 모두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조금씩 사랑의 언어가 있겠지만 저는 스킨십이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별로 스킨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사랑한다 느끼지 않고 그냥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고 막 약간 그렇구나.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는 그런 게 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베이비 그런 거. 근데 진짜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 채식 옵션이 있었으면은 사실 맞아요. 저희가 이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넌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맞아요. 난 나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결국에 채식 식당을 가야지 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맞아요. 되니까 그게 진짜 좀 한이에요. 그래서 좀 비동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칼국수라도 먹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채식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채식 얘기가 나오면 하면 될 것 같고 미니멀리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게 한때 미니멀리즘에 꽂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서점에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단가? 그 일본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맞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집어들어서 처음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막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일수 씨 방 저보다 더 깨끗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옷은 많이 없는데 책이 좀 많아요. 약간 그렇다고 막 저도 주일 씨처럼 약간 책 표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누가 저한테 영업을 잘 하면은 일단 사고 보거든요. 실제로 기가 있구나. 네, 기가 얇아요. 근데 저는 약간 책에 대해서 책 얘기는 제가 따로 이게 한 코너를 파놔가지고 그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할 것 같고. 그럼 일단 주리 씨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계신데 미니멀리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일단 그게 뭔지 주리 씨가 가지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정의를 듣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왜 실천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게 된 계기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약간 물건 사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큰 막 명품 백을 사고 막 이런 그런 큰 이렇게 포부가 큰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약간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가 굉장히 번화가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이제 좀 놀 수 있는 게 많고 막 가게도 많고 막 이런 학교를 다녔는데 꼭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뭔가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꼭 이제 조그만 거 뭐라도 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니큐어, 베어브릭, 그리고 피규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사는 게 너무 이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엄청 뭐가 많아졌고 아까 저도 책 욕심 진짜 많거든요. 저는 진짜 무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책 욕심도 많았고 그냥 예쁘면 사고 아니면 읽어보고 싶으면 사고 도서관에서 빌려도 되는데 굳이 샀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그 교보문고 종이백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파스락 소리가 나면 엄마가 너 또 책 샀어? 다 읽지도 않는 거 또 책 샀어?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 오자마자 방에 이게 딱 가방 그 종이백 탁 넣고 나 왔어 이럴 정도로 엄마한테 책 산 걸 숨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샀었는데 이제 약간 저희 집이 이거 엄마가 들으면 엄마 되게 속상해할 텐데 엄마가 정리를 잘 못해요. 어머니가요? 네, 엄마가 이렇게 살림꾼은 아니에요. 네, 엄마도 약간 그러니까 되게 소녀 같아서 막 저처럼 막 이런 스타일이고 같이 모두가 어지르고 아빠만 정리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아빠가 못 참고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청소를 아빠가 해요 거의. 근데
그런 집에서 자랐고 엄마도 이제 손도 커서 이제 뭐 한 번에 만들면은 가족들이 2-3배 먹을 양을 만들어서 항상 냉장고가 꽉꽉 차 있고 저도 항상 옷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옷을 사는 경우는 정말 없었거든요. 저는 옷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옷을 안 사는데 저희 할머니가 옷을 그렇게 주셨어요. 할머니가 엄청 패셔니스타고 이제 사촌 언니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촌 언니들이 되게 또 잘 살았어요. 그 집은 되게 잘 사는 집이었어가지고 옷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근데 또 싸구려 옷은 또 아니어가지고 옷을 되게 많이 주는데 할머니네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이렇게 한 보따리씩 맨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버리긴 또 그래. 할머니가 나중에 그 옷 뭐 막 언제 또 입고 알아 약간 이러면서 버렸는데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항상 끼고 산 거예요. 근데 네. 엄마도 그런 옷이 너무 많았고 저도 그런 옷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작 옷은 안 사는데 우리 집에 너무 많은 옷과 물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주고 막 한 옷들과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정작 가슴 뛰고 너무 좋아하는 물건은 없으면서 진짜 쓸데없이 많은 옷들이 그거에 이렇게 치여서 침대에다 옷을 막 놓느냐고 침대에서 옷님이 자느냐고 제가 침대에서 못 자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막 물건에 치여서 살다가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생각이 내가 채식을 하는 게 되게 미니멀리즘이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 게 뭐 동물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내가 굳이 취할 필요 없는 것을 안 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물을 굳이 먹을 필요도 없이 영양도 채울 수 있고 건강학적 관점에서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공장식 축산업을 해가면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동물을 키워서 먹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욕심이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엄마한테 하는 비유인데 이제 엄마 어린 시절에는 정말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명절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이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드물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처럼 고기를 뭐 지금 막 당장 삼겹살 먹고 싶어 하면은 당장 나가서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다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꼭 굳이 먹을 필요 없는 것들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동물들이 희생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게 미니멀리즘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나는 내가 시기에서 미니멀리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막 폭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음식을 먹는 종류에 대해서의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약간 그러면 나는 그런데 이제 내 삶은 너무 미니멀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책들을 보고 하면서 좀 저렇게 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되게 옷을 진짜 다 때려 버렸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산티아고 순례잡기를 가게 됐죠. 산티아고 순례잡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짐을 정말 적게 가져갔었어요. 짐을 정말 적게 가져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방이 가볍냐 이럴 정도로. 근데 거기서 또 느낀 생각이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아니요. 계속하세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편집할 때 힘들까 아니요. 다 살릴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잡기를 가는데 근데 산티아고 순례잡기를 지금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네. 주리 씨가 설명을 해주시죠. 포르투갈에 있는 스페인인가? 아니, 스페인. 스페인. 네. 스페인에 있는 네. 산티아고 순례잡길 프랑스 길을 걸었어요. 그 제일 많이 걷는 길인데 네. 이제 800km 정도 되는 800km? 800km 정도에서 한 달 정도 걷는 한 달 정도 걷어? 네네. 한 달 정도 걷는 길인데 한 달이면 진짜 빨리 걷는 거고 그래요? 네, 저는 한 36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산티아고 순례잡기를 걸으면서 정말 짐을 적게 가져가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짐을 적게 가져갔었는데 그걸 이제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사람들의 무게와 그런 거 짐들을 보면서 가방 무게가 인생의 무게, 걱정의 무게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심심할 때 이거 하면 어떡하지? 나 옷 모자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짐을 엄청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막 화장품, 뭐 카메라 막 몇 개, 뭐 읽지도 않는 책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걸 낑낑대면서 800km를 걷고 중간에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저는
옷을 딱 2개 나 3개 가져갔었거든요. 네. 중간에 티셔츠를 하나 받았어. 또 중간에 가면서 뭐 성야구보 데이다 이러면서 티셔츠 나눠줘가지고 그거 하나 막 받고 그랬는데 저는 걷는 옷 하나, 나 바지 2개?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 이렇게 한 벌씩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숙소에서 갈아입는 옷 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간다면은 이제 걸을 때 옷, 집에서 입을 옷 이것만 딱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2벌만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이것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인생이랑 똑같구나. 이게 산티아고 걸으면서 인생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 많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옷을 다 껴가지고 사는 것도 다 내 욕심? 내가 이걸 언제 입을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실천했던 게 그 유튜브에 올렸던 프로젝트 333이에요. 근데 프로젝트 333이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실행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33이라는 이름으로도 33? 네. 저희가 아는 건 333? 쭈쭈쭈 있어요. 그게 33가지 옷을 3개월 동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333이에요. 근데 저는 33가지를 채우지 못했고 30가지인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다 보니까 굳이 33가지도 채우기 힘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옷만 33가지가 아니고 이제 뭐 신발, 가방 다 합해서 그런 목도리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33가지거든요. 네. 근데 막상 33가지가 다 잘 안 채워지고 다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입는 옷만 입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옷들이 필요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막 댓글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33가지도 너무 많다. 나는 이미 33가지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남성분들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옷들이 있었기 때문에 33가지로 입는 것도 굉장히 저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뭐 부츠 그때 제가 또 가을 겨울이어서 간절기여서 옷이 더 많았어요. 막 좀 얇은 옷, 코트 막 이래가지고 조금 더 그리고 제 추위를 많이 타서 막 엄청 껴입고 이러느냐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에 미니멀리즘이라는 다큐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그 프로젝트 333을 그 처음에 시작하신 그 여자분이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 얘기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33가지 옷 안에서 이제 조합을 매일 바꿔가면서 그걸 그렇게 입으면서 출근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약속도 나가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단 한 명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관심이 없구나. 맞아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프로젝트 333이 끝나고 나서 입는 옷을 봐도 거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내 옷 취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확고하고 좋아하는 색이 있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좋아하는 옷만 입는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쇼핑을 할 때도 약간 이거 어차피 안 입을 거 뻔히 아는 거는 전혀 손을 안 대게 되는 것 같고 비슷한 거 안에서 이제 바꾸고 뭔가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하자 이런 거가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전이 됐고 지금도 아직도 저는 제 기준에서 옷이 너무 많아서 계속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젯밤에도 지금 새벽 4시까지 옷 정리를 막 하고 막 계절 옷 바꾸고 막 그러고 나왔어요. 옷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리세요? 버릴 때 일단 1년 안에 안 입었으면 그냥 무조건 버리고 1년 안에 한 번도 안 입었다 이러면 어차피 안 입는다 이러게 버리고 약간 좀 오염이 너무 심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아웃 오브 패션이다 이러면 그냥 버리고 이제 뭐 약간 내가 원해서 산 게 아니거나 그러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엄마가 사다 준 옷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엄마가 진짜?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약간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어. 근데 입기는 싫은데 엄마가 이걸 어떻게 버리니? 이런 거는 이제 눈치상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현실적인.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하면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현실입니다.
그럼 옷은 그냥 음.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막 기부를 한다거나? 기부를 하는 경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의류 수거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바자회에 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이거는 남도 못 입겠다 이런 거는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넣고. 그렇군요. 저도 이제 미니멀리즘 그때 빠졌을 때 옷을 엄청나게 정리를 해서 근데 이걸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래서 그때 기부라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가지고 근데 기부도 허튼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초록색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 JTBC 그 뉴스 나온 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헌옷 수거함이 약간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아 진짜? 개인 명의 아니면은 어떤 무슨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그냥 빌려와서 그냥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나 그냥 진짜 버리는 찢어진 거야. 몰래. 그래서 기부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는 옷캔이라는 사이트인데 옷캔? 옷캔. 옷캔? 네, 옷은 할 수 있다. 아 옷캔. 네, OTCAN. 근데 거기는 이제 뭐 난민이나 약간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이런 데다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돈을 내야 돼요. 10,000원을 내면은 박스 하나 할당이 돼서 그걸 그 택배까지 다시 그쪽에서 신청을 해줘서 집 앞에 내놓으면 택배기에서 가져가는 형식인데 근데 저는 10,000원도 저희 엄마는 이제 아니 너가 옷도 주는데 10,000원도 내야 돼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10,000원만 내면은 이 많은 쓰레기를 해결해 주니까 저는 꽤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을 해서 옷 버릴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좋네요. 좋은 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술래잡기 말씀하셨을 때 진짜 여행 욕구가 확 올라왔어요. 진짜 꼭 가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한 번 해봐야 되는 경험 중에 저는 산티아고 순례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여행사에서 마케팅을 그렇게 하면 진짜 갈 것 같아요. 가방에 무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의 무게. 여행사 차릴까요? 그러면은 아까 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책이 되게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웬만한 건 저는 사실 버리는데 개의치 않거든요. 뭐 옷도 사실 뭐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데 책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뭐 전자책 미니멀리즘 실천하는 분들 중에 전자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전자책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행 다닐 때는 전자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평소에 책을 읽을 때는 그 물리적으로 책을 손에 집어서 읽는 그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책을 다 읽었을 때 마치 이 책이랑 어떤 여행을 갔다 온 느낌? 막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실제로 그 책을 사야 되고 그러면은 내 공간을 차지하고 내 머릿속의 공간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책에 있어서는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되는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건 진짜 어려운 거. 저는 책이라는 그런 게 너무 좋고 서점도 진짜 좋아하고 도서관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근데 저도. 그냥 책이 너무 좋고 책 냄새 약간 변태 같은데 그 약간 종이 냄새랑 잉크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약간 그거 약간 희열을 느끼는 변태 같다. 근데 되게 캐치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해서 저도 종이책을 엄청 고수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굉장히 이제 줄을 치고 뭐 뭔가 쓰고 막 이러면서 읽는 편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전자책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도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전자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크레마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독서량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자책을 쓰면요? 전자책을 쓰면은 수시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막 자면서도 읽고 그러니까 자면서는 아니지만 누워서도 읽고 자기 전까지 읽고 뭐 버스 지하철 이동하면서도 쉽게 읽고 그냥 가방에 이렇게 때려 넣으면은 이제 좀
이거 읽다 저거 읽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약간 도서관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최대한 안 사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계속 기록을 하고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좀 종이책을 많이 고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왜냐면은 전자책은 좀 그러기 쉽지 않고 도서관 책은 내 손을 이제 떠나버리는 거니까 그거가 좀 아쉬웠는데 제가 그런 욕구가 조금 해소된 게 그 하이라이터라는 앱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 어플을 좀 쓰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라는 네. 하이라이터 맞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트인가? 둘 중 하여튼 하나입니다.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라는 앱이 있는데 네. 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냥 유저일 뿐. 거기서 지난번에 인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빠가 하이라이트 사장 그래서 뻥이고요. 하이라이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이제 책의 사진을 찍고 그 안에서 어플 안에서 하이라이트를 칠 수 있고 그리고 페이지, 책 제목 이런 거를 딱 정리해서 이렇게 캡션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계정이 들어가면은 책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페이지별로 이제 그 장면이 짝짝짝 돼서 이제 내가 책에서 마킹했던 것들이 이제 거기에 보관되니까 오히려 보기도 쉽고 정리도 쉽고 저는 항상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에버노트에다가 맨날 다 제가 타이핑을 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더 편한 것 같고 내가 이제 오히려 기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약간 캐온다, 약간 훔쳤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쾌감도 좀 느껴지고 전자책으로도 그럴 수 있어서 약간 그런 어플을 좀 활용하면서 그런 종이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남기고 싶어하고 간직하고 싶어하고 이런 욕구를 좀 해소하지 않았나 이런 거로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주리 씨가 그때 그 하이라이트 앱 추천해줘서 한창 쓰다가 이게 이따가 그 소셜 미디어 SNS 얘기할 때 얘기가 나올 테지만 저는 약간 실패했던 게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 책을 읽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이라이트 그 이쁘게 하려고 그걸 막 줄 막 똑바로 치려고 이거 하는데 막 5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되게 약간 되게 잘 돼 있는 게 자동으로 그거 되게 직선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점이랑 끝만 하면 자동으로 직선 되는 거 알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할 필요 없는데. 아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시간이 뜬다야 되나?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맞아요. 약간 그게 저는 저도 아쉬웠어요. 좀 그럴 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앱은 정말 잘 만든 유용한 앱이긴 하나 저는 이제는 안 써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가끔은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한 방에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찍기만 하고 막.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좋은 게 태그를 달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미셸 푸코를 본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막 내가 본 것 중에서 푸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푸코 부분이 나왔던 거면 태그를 푸코를 써놓으면은 푸코 누르면은 푸코에 관련돼서 내가 찍어놨던 게 쫙 뜨니까 약간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자기 책을 쓰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편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그런 태그 기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취미로만 하는 독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자료를 약간 정리를 해놔야 되는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만드신 분 자체가 북 에디터여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글을 이제 수집을 하면서 좀 필요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를 좀 반영한 거여가지고 좀 그렇게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미니멀리즘. 저는 그 미니멀리즘 다큐를 볼 때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되게 조금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하나 정리해놨는데 아마 주리 씨도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하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버리는 데에 방점을 찍잖아요. 물건을 갖다 버리는데 근데 사실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음. 정말로 내 삶의 가치를 가져다주는 물건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내가 자주 쓰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물건들은 버리면 안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작가인데 렌즈가 막 20개 있다고 쳐요. 근데 그 20개 각각 뭐 기능이 있는데. 있고 쓰임이 있으면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외의 물건들은 그 외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물건들을 더 가까이 두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약간 거기에 미니멀리즘의 핵심 의미가 있지 않나. 맞아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조금 저는 인상이 저도 깊었어요. 되게 네. 공감하는 바인데 약간 미니멀리즘 하면은 미니멀리즘적 이미지가 굉장히 그 일본의 그 하얀 방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정말 막 테이블 수건 하나만 쓰고 약간 막 이런 정말 극단적 미니멀리즘만 생각하면서 아 나는 미니멀 못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벽이 너무 맞아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봤을 땐 저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저는 아직도 물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이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냥 그 개수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가치에 집착을 하는 게 가치에 조금, 집착. 가치에 집중을 하는 게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정말 가치 있고 뭐 이런 물건을 꼭 필요하고 소중하다 생각하는 물건만을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막 피로함을 주고 있는 물건까지 떠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미니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엄청 오래된 반다지가 있거든요. 그 옛날 함 같은 게 할머니의 엄마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증조 외할머니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시집 올 때 가지고 오는 평양 반다지가 있는데 저희 그게 많이 손상이 됐어요. 막 이렇게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게 고가구니까 수리를 맡길까 막 이런 근데 사실 막 엄청 쓰진 않아요. 뭐 이렇게 많이 옷 같은 게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게 사실 핵심적인 가치는 아니죠. 그렇게 실용적인 물건은 아닌데 그 가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리하려고 막 장인들 알아보니까 막 210만 원 달라 그러고 막 수리기간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저는 옛날 물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 가구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이런 가치 알아보고 소중하게 간직할 거는 주리밖에 없으니까 저 주리 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할 정도로 그렇게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할머니 그거를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고쳐서 계속 이렇게 소중하게 안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버려 막 이런 얘기인데 진짜 애매하네요 그거는. 애매한데 저희 집은 아마 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가 주는 가치와 그게 너무 크니까 거기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는 고치는 비용보다 지니고 있는 가치가 더 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보기에는 무슨 옛날 물건까지 갖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치에 집중하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갑자기 고가구 얘기가 왜 나왔지?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가치와 아니면은 뭐 또 그 반대로는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저울질해서 가치가 너무 많으면은 뭐 버리지 않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고 근데 그 반대면은 버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네요. 주리 씨 혹시 막 타이니하우스나 뭔지 아세요? 타이니하우스? 땅콩 주택 이런 거. 땅콩 주택 맞아. 그런 거 아니면 또 같은 맥락으로 밴라이프도 있잖아요. 밴라이프 그런 그 캠핑카 같은 캠핑카 거 막 봉고차 그런 거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 살고 그런 거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1도? 네, 다음 주제.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저는 저 큰 집 좋아하고요. 그래서 큰 집이라기보다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굳이 뭐 집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죽기 전에 진짜 해보고 싶어요. 좋죠. 뭐 1, 2년 이렇게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산다면 좀 슬플 것 같아요. 평생은 아니고 실제로 밴라이프 너무 한때 진짜 꽂혀가지고 막 차도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알아본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데. 꿈을 크게 가져. 근데 옛날에 인간극장인가? 거기에서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그런데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뭐 1년 동안 그렇게 밴라이프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목수처럼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장에 팔아서 또 돈을 받고 이제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전국을 여행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이 어리고 이제 아빠가 좀 그런 게 뭐 자유로울 수 있는 직장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되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좀 자유로운 여행가 느낌이어서 저도 약간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제 꿈이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거라서 저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근데 꼭 밴을 타는 거가 목적은 아니고 네, 이제 내가 꼭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뭔지 알죠. 그러면은 다음 주제는 제가 주리 씨 인스타를 이렇게 훑어보다가 핸드폰을 자기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내용의 포스팅을 봤는데 당연히 저도 보자마자 핵 공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리 씨나 저나 유튜브나 뭐 소셜미디어 그런 플랫폼에 지금 콘텐츠를 올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랑의 관계를 맺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는 분명한데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그게 아마 많은 현대인의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인스타나 페북은 안 해가지고 근데 제 최대의 적은 유튜브예요. 끝이 없죠. 진짜 이게 개미지옥이. 진짜 개미지옥인 게 손가락이 지가 알아서 움직여.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팀을 먹어서 전 맥을 쓰기 때문에 이제 저도 커맨드 T Y를 누르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번은 진짜 제가 약간 한 5분 안에 유튜브를 한 10번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약간 진짜 현타라는 말 말고 또 좀 고급진 단어 뭐가 있을까요? 현실 자각 타임. 현실 자각 타임이 왔어. 컴퓨터에 잠깐 멀어진 다음에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끝끝내 내가 기어코 미쳤나 보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약간 그런 순간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예방하는 장치들을 몇 개 마련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 거고. 그럼 주리 씨는 언제 이게 문제다 그거를 좀 자각을 하셨는지. 저도 최대 적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그냥 막 틀어놓고 보지도 않는데도 막 그냥 틀고 보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옆에 관련 뜨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그럼 이건 뭐지? 그럼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 보게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알아야겠어. 지금 당장 알아야겠어. 이 사람이 막 지금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아이폰 10을 샀대. 근데 난 살 건 아니지만 궁금해. 막 이래서 보고 막 진짜 쓸데없는 거 막 이 사람이 하루에 뭐 먹었는지 막 진짜 나랑 상관없는데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너무 재밌죠. 인스타그램은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진짜 불통왕이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올리면 댓글 항상 모든 분들한테 막 달아주시고 그런 천사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든. 이렇게 계정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구도 있는데 내가 그만큼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 해요. 엄청 자주 항상 들어가 있는데 그 쓸데없는 그 피드에 이렇게 그 랜덤하게 뜨는 피드 있잖아요. 그 검색하는 창에 그거를 보다 보면 막 아이돌 막 트와이스가 춤추는 거 보고 있고 막 모모가 막 이렇게 1.5배속 춤추는 거 보고 있고 막 이러면 진짜 쓸데없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아이돌들의 삶 막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왠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막 보고 있고 진짜 막 가끔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정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분명히 지금 책 보고 있었는데 아니면은 뭐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나도 모르게 약간 진짜 이렇게 해서 좀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네. 그럴 때면 진짜 아까 말하는 듯이 현타가 오고 네. 내가 진짜 한 번 운 적도 있어요. 진짜요? 제가 책을 읽는데 책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그 인스타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지금 되게 기억이 나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책을 이만큼 빌려다 놓고 밤새도록 그거를 보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거를 밤새도록 읽은 적이 있거든요. 만화책도 아니고 진짜 책이요? 책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재밌게 읽었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리고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리는 거 심심하면 그림 그리고 심심하면 책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되게 뭔가 생산적인 심심함을 즐기는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핸드폰도 중2 때 샀으니까. 근데 그때도 뭐 핸드폰 있어봤자 뭐 붕어빵 타이쿤 약간 했지. 붕어빵 타이쿤 아시나요? 몰라요. 너무 할머니 같나? 그래서 그런 거나 좀 했지. 그리고 뭐 그때는 문자 시절이니까 문자도 이렇게 개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막 지금 카톡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못 했잖아요. 막 뭐 100개 제한이니까 막 친구한테 막 최대한 많이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핸드폰을 자주 쓰지 않았고 그래서 심심하면은 진짜 그림 그리고 심심하면 책 보고 이랬는데 그 열정적이게 심심하고 너무 재밌어서 책을 즐기면서 읽었던 장면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었어요. 너무 나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완전 바보같이 길도 못 찾고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불안해하는 삶을 보면서 이게 진짜 스마트폰 중독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지하철 탈 때도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안 보려고 그냥 이북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삶? 그래서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정한 삶이라고 느껴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또 해주셨고 근데 저는 여기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읽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조혜 씨가 말씀하신 거에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그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를 내가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니까 해결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정도의 결론에 다다르는 거는 좋은데 약간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지 약간 이런 생각은 조금 할 필요 없는 게 그 인스타나 페북이나 유튜브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체들이잖아요. 맞아. 거의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기업들인데 그런 대기업들에는 엄청 똑똑한 천재들이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을 받고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면 유저들로 하여금 자기들 플랫폼에 최대한 장시간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뭐 심리학 박사도 있고 뭐 뇌과학 박사도 있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이제 1984 팀으로 진짜 빅브라더들 진짜 약간 디스토피아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일개 일반인인 주리 씨와 저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슬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교훈은 내가 막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음. 나라는 인간이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약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 여기서 약간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지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렇게 기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럼 주리 씨가 강구한 대안이 있나요? 대안은 제가 요즘 쓰는 어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였지? 네. 이름이 저랑 같은 내 어플일까요? 핸드폰. 과연?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하여튼 어떤 어플이 있는데 잠깐 보고 와도 돼요? 네, 네. 네, 핸드폰 쓰고 계신 어플이 네. 무엇인가요? 포레스트라는 어플인데 포레스트요? 네, 포레스트 아세요? 아니요. 포레스트는 어플인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새싹인데 이제 자기가 집중할 시간을 이렇게 정하는데 와. 만약에 내가 50분을 집중하고 싶다. 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핸드폰을 만지잖아요. 그럼 식물이 죽어요. 헐. 그래서 식물이 죽어서 약간 죄책감 때문에 못 만지고 계속 이게 할 때마다 나무가 심어져서 실제로도 나무가 이렇게 심겨지는 이렇게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약간 사람의 죄책감을 좀 자극을 해서 핸드폰을 못 만지게 하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중요하게 읽어야 될 게 있다, 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게 있다 이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핸드폰을 그냥 방치하는 방법이고. 네. 있고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원래 아이패드 미니로 읽었거든요. 항상 이북을 많이 읽는데 학교 도서관이 또 이렇게 이북이랑 연동이 돼 있어서 그걸 많이 읽는데 그 이북을 읽을 때 아이패드로 읽으니까 자꾸 알람이 오거나 뭐 인스타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어머니한테 드리고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드리고 저는 크레마로 갈아탔거든요. 이번 생일날 이제 가족들이 크레마를 선물을 해줘서. 근데 그거는 정말 책만 읽고 이제 인터넷을 하면 진짜 할 수가 없는 인터페이스여가지고 한 번 하면 진짜 세워라 내워라 해서 약간 옛날에 네이트 버튼 잘못 누르면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진짜 책만 읽을 수 있어서 조금 그런 거를 좀 바꾼 거? 그런 거? 그리고 컴퓨터 아직 유튜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제가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진짜 너무 절실해서 생각해낸 건데 그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네.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자기 구독 페이지가 그 화면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즐겨찾기를 해놔서 그걸로 들어가면은 그냥 자기가 구독한 페이지 리스트가 이렇게 딱 떠요. 근데 리스트는 뭐 그냥 영상 그 썸네일도 아니고 해서 막 이목을 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글로 들어가서 이제 애초에 원래 내가 보려고 했던 걸 검색을 해서 보면은 그냥 처음에 메인 화면 들어가서 막 엄청나게 나 좀 봐줘 하는 거를 클릭할 일은 없어지죠. 내가 보려고 했던 것만 딱 보고 근데 다만 이제 추천 동영상의 유혹을 그 저항하는 거는 또 얘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뭐 그래도 되고. 근데 어쨌든 그 구독 채널 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좋네요. 네. 맞아. 진짜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이 스마트한 세상에 내가 얘한테 빼먹을 수 있는 것만 빼먹는다 이렇게 뭐라지? 지어락펴락 당하지 않고 딱 그런 게 스마트한 건데 완전 농락당하고 있어. 주리 씨는 그 SNS나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약간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이런 데도 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좀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이럴 때는 그때는 싸이월드였는데 근데 나이 차이가 막 느껴졌나. 저도 싸이월드 썼어요. 아, 썼어요? 잠깐. 아주 잠깐. 썼어요? 근데 옛날에 저 때는 이제 저는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의 중간 세대인데 싸이월드를 쓰다 이제 페이스북으로 다 넘어간 케이스인데 그때는 조금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나만 안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의 또 이야기가 있고 막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근데 크고 나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타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쉽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책에서도 막 그러긴 하는데 이제 타인의 이미지를 내재화시켜서 조금 진정한 나로 있지 못하게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 아니면 이런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인의 이미지를 약간 원해서 약간 조금 그렇게 하는 인위적인 내가 되는 모습도 좀 보여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집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있는. 진짜 인스타가 특히 저는 되게 무서운 맞아요, 진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는 물론 이제 주리 씨가 올리는 글 같은 그런 좀 진솔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대다수가 자기 삶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딱 압축해서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도 그냥 집에서 빈둥댈 때가 있을 테고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을 테고 그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눈앞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저 아름다운 어떤 섬나라에 가서 셀카를 찍는 사진이니 처음에 반응은 약간 질투잖아요. 그리고 왜 나는 저러고 있지 않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 그래서 사실 인스타를 잠깐 했다가 지운 게 도저히 나는 이거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애 같은 거예요. 이 상대가. 그래서 빠른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인의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학부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색감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색감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인스타를 제가 그 미엘 계정도 있지만 제 개인 계정도 있거든요. 그냥 진짜요? 친구들 비공개 계정 있어요. 근데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사진만 올리는데 사진에 글도 없어. 그냥 사진 색감 맞추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쓸데없이 뭐라지 의미 없는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전체적인 피드 모양이 예뻐서 내 피드 색깔이 예쁘다. 그냥 이거에 만족하는 그런 피드지 내용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막 벽에 요만큼 막 이런 거여가지고 색감만 맞으면 막 올려. 그래가지고 전혀 막 유혹거리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만약에 유혹거리를 만들려면 더 화려하고 막 그런 걸 올렸겠지만 그런 거 올리면 색감이 안 맞아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의미한 걸 올리는데 그냥 그거 맞추는 게 재밌어서 그냥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놀고 막 그러지. 오히려 그거는 되게 건전한 것 같아요. 건전. 그렇게 하면은. 네. 그런 식의 그런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또 휩쓸리지 않고.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이 팟캐를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리 씨 인스타를 들어가 보시면 약간 일반인의 인스타 약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진짜요?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야. 닿은 인스타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 결이 있어. 진짜요? 네. 그러니까 좀 망했다 생각했는데. 진짜요? 아니 전혀. 그러니까 진짜 관리를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되게 멋있어요. 되게 진짜 한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 개인적으로... 색깔 집착증 때문에 생긴.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에서 네. 누구를 만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있을 때 저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집중을 하면은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나를 막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어차피 이 만남 이후의 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만지작은 너와 내가 앞에 앉아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걸 하면서
보내야 되냐. 약간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친구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인스타에서 만난 좀 그런 같이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다. 근데 비건 식당을 갔다. 이러면은 서로 약간 이해를 해요. 인스타 시간은 좀 있어요. 인스타 시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찍고 막 당장 올리진 않지만 막 그런 찍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이해할 수 있죠. 뭐 요즘에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막 찍고 뭐 이런 시간 있고 먹다가 뭐 잠깐 뭐 대화가 없으면 올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남자친구나 뭔가 어른들이랑 있을 때 당연히 안 그러고 뭔가 남자친구랑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완전 와장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런 일반 친구들 있잖아. 그럼 난 찍기만 하고 그냥 얘기하고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거나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근데 만약에 대놓고 앞에서 나랑 지금 일수 씨랑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저도 당연히 예의가 아니고 그런데 약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무시하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리 씨랑 얘기를 하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얼마나 녹음했어요, 저희? 저희 1시간 반 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응, 저는. 오케이. 계속 할게요. 네. 그, 주리 씨 인스타 인스타충이신데. 이 팟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스타 포스팅 중에 그 책 추천하는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네. 그 책이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또 예전에 누구한테서 제가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소개라기보다는 그냥 언급 정도. 그래서 그거를 받고 거기에 주리 씨가 같이 올리신 글이 약간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가꾸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했다. 약간 이런 맥락의 글을 올리신 기억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 포스팅을 보고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게 신기하면서도 되게 좀 여운이 남았다 해야 되나? 왜냐면 인스타에서 보기 힘든 성격의 포스팅이잖아요. 왜냐면 인스타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과시라기보다는 약간 좋은 것만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여주는 약간 그런 플랫폼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약간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하고 취약한 그런 민낯을 주리 씨는 약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약간 그냥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되게 좀 용기도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글을 올리게 된 계기? 아니면은 올리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까지의 어떤 일련의 고민들이나 생각들이 있었는지. 일단 인스타는 제가 그 인스타를 처음 시작한 게 약간 기록용? 다이어트 기록용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뭔가 몸매가 완벽하고 내 삶이 완벽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올리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완벽한 거에 대한 그런 강박은 없었고요. 일단 항상 너무 나약한 모습만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거에서 힘을 얻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올렸고 사실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 무너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올리고 막 이렇게 나눌 때 오히려 이렇게 글을 쓰면은 거기에 올리지 않은 수많은 글들이 이런 데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약간 이제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말들만 쓰는 건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전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남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내면화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신데 네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개인사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겉모습, 나는 이렇게까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최초에 누군가가 나한테 뭐 칭찬을 했다.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너 이런 거 같아. 너 뭐 이런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가 약간 쾌감으로 다가왔을 때 그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약간 이거는 그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는 근데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던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1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식 그 개그 포인트와 한국식 개그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게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게 너무 꽉 막힌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동안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웃기고 싶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렇게 깔깔깔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1년 동안 되게 이렇게 묵혀 있었어서 되게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내가 말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막 터지는 거야. 그래서 약간 쾌감을 느껴. 진짜 난 웃기고 싶다 사람들을. 약간 이래서 개그 욕심이 엄청 커져서 나중에 남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그 욕심이 너무 심했거든요. 막 애들이 너는 왜 이렇게 웃기려고 하냐. 막 짤 좀 그만 모아. 막 이런 것 좀 그만 모아. 좀 얌전히 있으면 안 돼. 막 이런 그런 말도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그럴 정도로 막 이게 안 좋게 막 이런 강박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외모나 뭐 성품이나 아니면은 능력적인 거나 그런 거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방향으로 칭찬을 근데 심지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걸 좀 많이 들었고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조금 받는 것 같을 때 내가 비록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추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근데 너무 부끄럽다. 근데 부끄러운데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아니야 이건 아무거나 이건 아니에요? 너무 오케이. 아이고 너무 퍼스널한 이야기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거 배터리가 없네. 고등학교 때 이건 약간 상처이기도 한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은 되게 잘 살진 않는데 그냥 뭐 막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동네 학교가 좀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우리 집이 그 동네긴 하지만 그렇게 또 막 재벌처럼 잘 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 겉모습만 보고 제가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막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아닌데 그냥 제 분위기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나 봐요. 친구들이 보기에. 근데 이제 막 쟤 잘 사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막 그런 뒷얘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가 제 귀에 최초에 들어오고. 근데 그때는 되게 내가 왜 잘 살더라 보이지? 막 이런 얘기를 어린 나이에 생각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왜 내가 그렇게 보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현실 격차에 대해서 약간 분노를 어릴 때는 느끼기도 했고 막 이랬군요. 막 그러면서 약간 내가 뭔가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근데 뭔가 그 현타가 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뭐 이런 친구들이 막 칭찬을 했고 막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맞춰서 막 고급스럽고 좋게 봤을 때 약간 그럼 난 이 방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되게 좋게 봐주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맞춰 살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은 것도 있어요. 근데 되게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 막 했던 것들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굉장히 조금 그랬죠. 그리고 막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전에 이걸 하니까 남이 좋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음. 본인 스스로도 막 그게 좀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게 정체가 탄로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가 좋아하고 열정을 느껴서 이걸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서 나온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제가 대학원을 하고 있는 근데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대학원에서 이제 예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또 미술에 열정이 많았던 건 또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 와서 채식을 시작하면서 또 다양한 걸 보고 다양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열정이 생기기도 했고 그런 건데 이제 저는 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고 부모님도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바꾸면은 너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 2천만 원 어떡하지? 내 학자금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나는 전공도 한번 바꿨잖아요. 저는 대학교는 시각 디자인 전공했지만 대학원은 예술학을 뭐 비슷한 미술 맥락이긴 하지만 이제 좀 바꾼 경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실패자로 보고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자신을 되게 너그럽게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일수 씨가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이렇게 평가자 입장에서 혹독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일수 씨가 만약에 뭐 전공했죠?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갑자기 경영학을 하는데 뭐 이러면서 경영학 석사를 했는데 갑자기 나 영양학 하고 싶어 이러면서 갑자기 바꾸면은 제가 막 야 무슨 너 뭐 경영했는데 또 영양까지 하냐? 너 뭐 부모님 막 진짜 막 이렇게 욕하지 않고 저는 그렇구나 막 친구니까 심한 욕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좋다 막 다양한 응원할게 것에 관심이 있구나. 응원할게 그거 경영 뭐 합치면은 되게 좋은 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막 야 너는 진짜 참을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맞아. 그런 입장에서 스스로를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 너그러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스스로를 많이 점검하면서 많이 글도 쓰고 하면서 약간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한테 되게 솔직해지더라고요. 내가 부정했던 것들, 내가 이러면 안 돼,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랑 좀 진솔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사실 나 조금 이런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되게 생각보다 막 안 그래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미술계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엄마는 언제나 탈출을 권고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채식으로 사업해봐 막 이런 식으로 막 권고를 그리고 유튜브 하는 것도 처음에는 뭐 쓸데없는 일 한다 이러다가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년 유튜버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되게 유튜버를 하는 걸 되게 권고를 했나 봐요. 채식과 유튜브를 되게 권고를 하신 분이 있어요. 부동산 그런 유튜버인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해서 엄마가 되게 그 이후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꾸준히 해봐라. 그러니까 뭔가 제 채널이 막 엄청 성장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진 상태예요. 내가 이거를 꼭 그래서 약간 논문에 대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꼭 이걸로 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낙오자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나는 이 주제가 좋아서 이 논문을 쓰는 거지만 나는 언제든지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 약간 이렇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지속하고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 약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평가자로서 나를 볼 게 아니라 지지자로서 나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또 떠오르는 게 테드 강연을 옛날에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떨 때는 이제 이성적이고 좀 냉철하게 스스로를 대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남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친구를 대하듯이 나를 대할 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어떤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가 바에서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남녀가 바에서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난 지 몇 분도 안 돼서 그 남자가 죄송한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하고 휙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아서 바로 친구한테 좀 위로를 받고자 전화를 해요. 근데 친구가 위로는커녕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뭘 기대한 거야? 너 거울 좀 봐. 네 이마에 그 주름 어떡할 거야? 너의 그 펑퍼짐한 힙은 어떡할 거고? 네가 뭐 옷을 잘 입어, 뭐 직장이 번듯해.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친구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말을 친구가 그 여자한테 한 말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자기 스스로한테 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확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남한테는 절대로 입에도 못 담을 정도로 아니지 반대구나. 남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너그러운데 자기 자신한테는 남한테는 입에도 못 담을 정도로 잔인하고 혹독한 얘기를 늘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어느 정도 좀 상냥할 필요가 있고, 맞아요.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고, 관대할 필요도 있고. 물론 때로는 당연히 이제 이성적이고 좀 냉철하게 좀 이거는 너가 좀 잘못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자아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친구한테 하듯이 자기 자신한테 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진짜. 맞아요. 그럼 주리 씨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좋아해 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퍼펙트한 그 상태는 이 세상의 모든 거에선 존재하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가능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 아니라 지향. 향. 그러면은 근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게 약간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걸까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주리 씨 머릿속에는 그게 뭐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뭘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 주는 거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저께도 사실 되게 현타가 왔었거든요. 어저께도 막 뭐였지? 뭐 때문에 현타가 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남자친구 앞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막 스스로 막 했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사람이 되게 그렇게 부정적이게 되는 시기가 여자는 있거든요. 그런 굉장히 막 호르몬의 그런 농락으로 막 세상 부정적이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제가 좀 약간 그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뭐가 하나 이렇게 뭐 꽂혔는데 그거의 현실적인 뭔가 상황이 안 받쳐줄 때 약간 현타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어저께 얘기하면서 내가 그냥 이런 있는 그대로 그냥 평범한 삶도 같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스스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내가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식할 때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약간 나는 되게 주인공이어야 되고 꼭 특별해야 되고 약간 성공해야 되고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좌절감이 오는데 그냥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소소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해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알고 인정할 때 그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이런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과정 중에 있던 뭐 바닥에 있던 그거를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본다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능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도 음, 누구한테는 막 부러움의 대상인 직업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죽어도 나 저건 하기 싫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이사, 누구한테는 그게 꿈의 직장인데 누구한테는 아니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뭐 외모도 누구한테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겼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결혼돼? 뭐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상대적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약간 뭐하러 그 무한대의 기준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 자신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가. 맞아요. 어차피 부질없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첫째는 본인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둘째는 있는 그대로로 살아가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그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물론 남의 눈에 멋있게 보이려고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준에 자기 삶을 맞추는 거는 결국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정해진 루트를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거에 또 약간 트랙에서 약간 나왔다고 해서 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저는 되게 삶이 항상 늦었거든요. 이제 어릴 때 미국에 있느냐고 저보다 1살 어린 친구들과 학교를 고등학교 같이 다녔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저보다 1살 어려요. 다 야야거리고 사는데 그렇게 하고 재수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2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대학교를 처음 시작한 거고, 거기다 휴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트랙이 늦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약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는 취업을 하려면은 최대한 어린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걱정만 심어주는데 막상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27살인가? 그때 처음 취업을 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네. 6살인가 7살인가. 근데 했는데 막상 회사 가니까 제가 제일 어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약간 미신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인스타가 아까 안 좋게도 이야기했지만 네. 또 좋은 점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뭐 대학에 안 갔던 사람,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선택한 사람, 대기업에 다니다 나온 사람, 아니면은 뭐 진짜 다양한 뭐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고충과 그런 이야기, 뭐 좋은 점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진짜 정답인 삶이 없구나,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다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냥 이거를 또 보게 되니까 또 뭐 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나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것도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팟캐스트의 마지막 코너, 뭐야? 단문 장답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짧게 질문을 하고 주혜 씨는 뭐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주혜 씨의 최애채식 식당 혹은 카페. 최애채식 식당 혹은 카페? 제일 자주 갔던 거, 요즘 최근에 제일 자주 갔던 건 합정에 있는 더 로바이 트윈스.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가 여름에는 약간 좀 화식이 좀 안 땡겨가지고 좀 로푸드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시원하고 거기 또 디저트가 되게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진짜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로바이 트윈스 홍대. 합정. 합정. 가봐야겠네요. 네, 맛있어요. 주리 씨가 대학을 졸업했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건 조금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할 것 같다 하는 게 있나요? 졸업하던 시점?
그 언저리. 그 언저리? 네. 침묵. 지금까지 대부분의 게스트들이 다 뭐 채식을 더 빨리 시작했을 걸 막 이런 말도 하고. 채식? 네. 그러니까 채식이 제 인생에 중요하긴 하지만 되게 크리티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저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뿐이고 그냥 그게 뭐 막 내 목숨을 걸어서 이런 것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만약 여기 채식 파케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전혀 안 그래도 돼요. 네. 저는 되게 약간 거시적으로 봤어요. 되게 제 인생을 거시적으로 봐서. 그럴까요? 그래서 뭐, 나 지금 막, 취업 준비를 다시 하라고 할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 정답은 채식입니다. 채식을 좀 더 빨리 할걸. 센스가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눈치 제로. 없는 걸로? 없을 수도 있죠. 아빠 말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그러니까 취업을 바로 하지 않고, 좀 더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하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라면. 바로 저는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바로 2월에 졸업해서 3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어.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 대학교 친구 나한테 스스로 얘기.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불안할 때, 삶의 회의가 될 때, 그때 주리 씨의 돌파 노하우가 있다면? 돌파 노하우?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항상 꾸준히 해오던 건데, 저는 이거 요즘에 라이프 노트로 바꿨는데 원래 몰스킨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몰스킨이 집에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제가 제 의식의 흐름을 담은 이렇게 막 기록한 것도 있고 뭐 일기도 있고 제 막 속마음도 있고 막 그런데 낙서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러면은 항상 카페나 뭐 그런 조용한 데 가서 진짜 제가 지금 속에 느끼고 있는 걸 진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나 뭐 왜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대화하듯이 쫙쫙 써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제가 왜 마음이 복잡한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맞아 사실은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이런 속마음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좀 약간 막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그러고 나면 좀 안정이 되고 내 근본적 원인이 뭐였는지 좀 보여서 눈으로 딱 보이니까 그래 근데 사실 또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내가 스스로 또 착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럼 또 사실이 아니지 그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괜찮은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노트에다 계속 써내려 가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치유라고 하면 될까요? 그럼 글쓰기 치유 좋네요. 저도 애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그럼 채식 입문자를 위한 꿀팁. 꿀팁? 지금 먹는 거에서 하나씩만 바꿔보기. 좋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육수로 끓이고 있다면은 맹물로 끓여보거나 야채 스톡을 사용해보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뭐 먹고 있다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식 중에는 굉장히 채식으로 대체 가능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디저트를 좋아한다면은 그냥 일반 케이크를 먹기보단 비건 디저트 한번 먹어보기, 만들어보기 아니면 그런 데 가보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 비건 식당들 가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게 대체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드셔보시면 또 맛있는 걸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이렇게 느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게 대체 가능한 건지를 하나씩 찾아보기. 하나씩. 알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나 영화 중에 추천할 만한 거? 최근에 읽은 거? 최근에 나 뭐 읽었지?
나 왓칭 2. 그게 명상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요. 명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 약간 그런 거랑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네. 약간 옛날 시크릿 알아요? 아니요. 시크릿이란 책 있는데 이제 뭐 상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뭐 약간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좀 더 과학적인 거랑 그런 연구 그런 거를 팩트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 쓰신 건데 되게 재밌어요. 원투 다 있는데 약간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뭐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입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우주가 도는 뭔가 이렇게 좀 축약해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이제 우주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선과 이제 사고 방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이어트 내용이 되게 일부분이 한 챕터도 안 되게 되게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기억이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물도 어떻게 보면 다 입자로 이루어진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세뇌를 하는 거죠. 뭔가 이제 움직이면서도 내 몸이 빠지고 있어. 문자가 뭐 이렇게 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수록 그 입자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걸 구성하고 긍정적이게 변화하고 약간 이런 좀 추상적인 얘기도 있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 흥미롭네요. 흥미로운데 그게 네. 되게 양자 물리학적으로 되어 있고 되게 연구 주제를 계속 막 어디 하버드 연구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흥미롭고 그리고 약간 명상적인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명상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명상하러 갔을 때 제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뭐라고 저한테 그 책을 설명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왓칭 2? 왓칭 1, 2 다 읽었는데 네. 최근에 읽은 건 2. 1은 옛날에 읽었고 2를 최근에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생산성 없는 독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뭐 후루룩 읽어가지고 근데 진짜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주리 씨 홍보 타임. 홍보? 그러니까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주리 씨의 콘텐츠를 보고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주리 씨와 소통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다.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가냘퍼져요. 저는 일단 제가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fresh_miel이라고 치면 miel, miel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로 꿀이라는 뜻인데 그 miel 이렇게 치시면 제가 그 뭐지 팟캐스트 거기다가 달아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똑같이 근데 언더바 없이 그냥 fresh miel 치시면은 영어로 치시면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채식이랑 미니멀리즘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 자꾸 채식 얘기만 채식이라기보다는 저는 막 이렇게 채식을 가르치고 미니멀리즘을 가르치고 이런 채널이 아니고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그냥 브이로그가 많아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채널입니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무조건.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2시간 가까이 넘었나? 컴퓨터 꺼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팟캐스트 나와주셔서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진짜 빨리 갔네요. 네.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누고 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히려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아무튼 나중에 또 부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세요. 맞다. 우리 엔딩 해야 된다. 엔딩 제가 드랍도 하면
주리 씨가 비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도대체 근데 이거는 좀 아닌가 숭구리당당 같은데. 그거는 그 지은 씨가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그냥 본인의 매력을 발산한 거예요. 역시 네. 언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랍 더 비트.